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합격 면접을 위한 지름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삼촌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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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체감 실업률이 0%로 완전 고용시대에 들어섰다고 해요. 그렇죠. 약간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 한국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실하고 교육률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좀 러브콜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 취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최근에 봤던 어떤 신문에는 요즘에 한국에 있는 중장년층까지도 이렇게 많이 생각할 정도로 일본의 어떤 취업은 완전히 또 우리나라와는 또 딴판인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일본이 정말 그 구직자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 취업률이 이제 높고 일본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또 인기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기업 같은 곳은 여전히 또 취업이 어려운 거지. 경쟁이 이제 치열하니까. 그래서 뭐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의 그 목표나 이런 거에 맞는 회사를 잘 선택해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해외로 많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본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 뭐 그게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그렇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하고 싶은 취준생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직무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공항공사의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네, 한국공항공사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강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까지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가 또 인천 그 국제공항공사하고 또 이게 또 차별화되는 그렇죠. 보통 이제 지방공항을 총칭할 때 한국공항공사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많네요. 14개의 공항. 그렇죠.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공항이 많습니다. 네. 한국공항공사는 처음 나온 공기업이거든요. 한국공항공사 입사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공항공사의 행정직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14개 지방공항을 공항시설, 장비, 이런 공항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비 수출 등의 해외 사업과 항공인들을 위한 교육 사업, 그리고 지역에 공항이 있으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이제 행정이 이런 뭐 마케팅이라든지 사무적인 일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요? 뭐 이게 사실 행정 업무 자체가 계속 업무가 순환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은 본인 어떤 전공 내에서 혹은 아니면 본인 어떤 관심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어필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것도 뭐 만약에 내가 마케팅 쪽과 상관이 없다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마케팅 관련된 거는 사실은 학교 교육도 좀 있지만 어떤 직업 교육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먼저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지방공항공사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서 또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항공사 그 지방공항에 대한 어떤 홍보 마케팅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밖에 또 굉장히 큰 업무 자체 중에 하나가 면세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업용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 항목이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부동산학 전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만 알고 기본적 개념 정도까지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예. 기술은 결국 사무행정은 문서를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문서를 잘 이해한 다음에 문서를 잘 작성하는 기술. 네. 특히 문서 작성하는 기술에는 사용하는 게 뭐 엑셀이라든가 아래 한글, 특히 뭐 공기업이니까 한셀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해해야 되는 문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특히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인 뭐 회사 내 규정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보면 관련 법규, 그다음에 임대차 관련된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외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항 같은 데는 그 국제 기구와 관련돼서 적용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문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수행 태도가 필요한지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항상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사하고 항상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교의 관점에서 약간 고객 지향적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네. 고객이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보다 우리 공항공사가 어떤 부분이 더 고객들에게 더 편의를 줄 수 있는지, 편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접근성 면에서 본다면 지역 공항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또 네. 이용률이 높은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용 계획들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고민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개를 기준으로 와, 9개가 나왔어요. 네. 기술 능력을 제외하고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사무행정은 네. 뭐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지금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네. 이 중에서 저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뭐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협력 업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행정 업무다 보니까 경영진하고도 또 문서나 뭐 이렇게 보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고객과의 어떤 그런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건물 관리를 하잖아요. 건물에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기치 못했던. 그래서 그 건물 관리와 관련된 경험도 있고 뭐 이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그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관리 경험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행정 업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국공항공사의 채용 조건은 어떤지 삼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다만 네. 그 정년 있잖아요. 정년을 초과하는 연령만 안 가지면 됩니다. 그 미만이면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을 많이 그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 네. 능력과 관련된 조건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영어는 토익 750점 이상, 탭스 594점 이상, 일본어 JPT 750점 이상, 중국어 신의 HSK 5급 195점 이상 또는 6급 180점 이상 이런 게 있고요. 네. 특히 여기는 좀 서류 전형할 때 좀 우대 사항이 있어요. 자격증. 네,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커말 1급. 네. 그다음에 또 분야별 지정된 자격증이 있으면 좀 우대 사항이고요. 네. 특히 여기는 또 필기 전형할 때 우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자, 이제 계약직이나 뭐 이런 걸로 네. 뭐 포함해서 필기 시험 만점에 10%나 줍니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10%면.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지정 특수 자격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 만점에 5에서 10%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공항공사 역시 채용형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환율이 궁금합니다. 전환율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80% 정도였는데 네. 2016년에 100%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여기는 인턴 근무 기간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짧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2개월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기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소식을 듣고. 네. 네,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그 대학생들의 인턴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좀 반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국내에 거주했던 대학 그 재학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네. 한국공항공사에 관심이 있고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제작에 유능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약간 또 공항공사를 좀 약간 마케팅하거나 홍보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우리 공항공사 자체가 또 사람들한테 약간 인지도가 좀 다소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살짝 또 면접 준비가 되지 않는 면접이나 어떤 자기소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취업 준비가 자연스럽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기획, 그래서 개인별, 팀별 미션을 수행하는 게 서포터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 기업 분석하기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의 고민을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있고 그렇죠. 또 노력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이 저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서포터즈 활동 외에 오늘 지원자는 사무행정 분야거든요. 어떤 경험을 할 때 쌓으면 좀 입사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사무행정 인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큰 조직이나 뭐 공기업 관련된 곳에서 하려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청년 인턴이나 이런 걸 그 인터넷 검색으로 쳐보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라도 관련된 문서를 좀 많이 다뤄보고 특히 뭐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라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공기업 전형의 인턴을 경험을 하면 또 우리가 가점 그렇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턴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또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 공항을 좀 많이 방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사실 지역에 있는 이 14개 공항을 가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인천을 더 많이 가봤을 텐데 좀 많이 방문을 해서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좀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지원자들이 좀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직접 좀 많이 가봤으면 좋겠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사무행정 기획할 입장에서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은지 그걸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먼저 볼까요? 네, 근데 이력서 폼은 좀 일반적인 폼이고 좀 회사 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사회 경험이 보니까 서울 메트로 환경, 그다음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근무 경험이 있거든요. 문서 작성, 사무 보조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아까 자격증이라든가 외국어 기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게 아주 잘 준비를 좀 해왔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실 1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중국어 다 요구하는 자격에 딱 맞는 자격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제 커말 정도 하나가 지금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 조건으로 보면. 네. 조금 겸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함수 잘한다고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원자들 상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자기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해서 쓰는 항목입니다. 서울 메트로 환경 인턴십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기획홍보팀 업무를 경험하는 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에 보면 첨부 서류들을 실수 없이 처리하였다. 이런 게 이제 추가 질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이런 네. 걸 쓰면 당연히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번에도 삼촌의 압박 질문 면접 글쎄요, 한번. 네, 기대해 보. 네. 글쎄요, 저 아마 예상처럼 될걸요.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사 정보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표현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지원 동기도 같이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얘기를 해줬고요. 어떤 면에 끌렸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어떤 면에 끌렸는지 질문해서 물어봤는데 적합한 인재라는 관점에서 좀 썼는데 약간은 좀 충실하게 약간 답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 썼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공사에 지원을 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신문 기사 많이 접했다고 얘기를 쓰는데 뭐 내용 네. 괜찮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문해서 나온 내용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신문 기사보다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인재상에 맞는지 어느 인재상에 맞는지 인재상이 지금 전문인, 융합인, 배려인이거든요. 그 중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행정 경험을 한 것을 이제 전문성으로 꼽고 글로벌 역량은 이제 중국어, 네, 교환학생과 중국어 능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네네. 뭐 공문 작성, 거래 명세 정리 이런 거는 추가 질문 여기서도 분명히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네.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외국어를 강조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국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어 자기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요 부분에서 좀 앞에 1번 항목에서 말했던 네. 뭐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서울 메트로 환경 경영지원부에서 인턴을 진행했다라는 네. 것이 앞부분에서 또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살짝 겹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좀 있어서 어쨌든 강점을 쓸 때는 좀 약간 여러 가지를 좀 더 분류해서 써야 되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더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HSK 5급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네. 이게 어학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즘에 보게 되면 정말 그 공항에 저 얼마 전에 지방을 갔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아 여기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제 중국인들이 많은데 네. 약간은 좀 더 저는 중국어 점수가 좀 더 높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좀 그러면서 약간 아까 어학 점수를 이력서 좀 봤었는데 약간 공항공사를 지원한 삼치고는 약간 어학 점수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애매한 어떤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정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네. 기준은 충족했는데 네. 그다음 또 두 개의 언어를 하는 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둘 다 뭔가 약간 영어도 약간 중국어도 조금은 이 약간 글로벌 역량을 좀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 요즘에 워낙에 뭐 영어나 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많고 유학생도 많아서 이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좀 약간 중국 사람을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뭔가 이끌었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자체가 실력을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회화 그 내용을 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온다면 참 반갑겠죠. 네.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래프팅 조교 경험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거리가 있죠.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방식 부족했는데 추가 구매하는 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다른 방식 기존과 다른 방식이냐 이거 분명히 질문이 나갈 수가 있죠. 제가 압박하겠죠 이따가. 네. 네. 이게 삼촌이라니까요. 네. 이 모습이. 제 모습 찾겠습니다. 네. 자연스럽네요. 네. 아, 저는 굳이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한 걸 찾자면은 다른 방식이라면 아마 그 코팅 후에 수불대장 작성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요거를 뭐 이게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관련돼서 또 뭐 물어봐야 되겠죠. 네, 자원관리 능력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돋보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해요. 자, 5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 해결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팀 활동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갈등 네. 당연히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네.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좀 꼭 한 명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렇게 쓰는 실제로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다 같이 힘들었다,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특별히 더 좀 힘들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쓰는 게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명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친구는 아예 그냥 팀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침체를 시켰다 이렇게 쓰면 우려하는 면접관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좀 그 톤을 좀 내리고 아니면 이해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책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본인도 좀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당시에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행동 과정에 대해서 의도와 뭐 상황을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성향과도 관련이 있어서 네. 뭐 상황 판단이나 인성 중에서 그런 뭐 좀 딜레마 상황이나 이런 질문이 추가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해결 관련된 액션 관련된 부분은 조장으로서 말보다 행동을 행동님을 자처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게 400자로 쓰기 사실 어려워요. 자체가 갈등이 왜냐면 갈등은 상황을 알려줘야 되고 네. 그 상황에 대한 행동을 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저는 깔끔하게 좀 기술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전반적으로 행동 부분을 굉장히 좀 구체화시켰다라는 거. 짧은 공간 안에 상황을 쓰기에도 벅찬 공간 안에 좀 상황적인 부분을 좀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보통 이렇게 해서 누가 나서서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모두가 감동해서 또 아 우리도 이렇게 도와야지 하는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항목인데요. 직업윤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지금 기숙사에서 자치운영위원회 기획국장직을 맡았었을 때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썼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느낌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숫자를 쓰고 54만 원의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게 이제 느낌이잖아요. 네, 네. 신뢰가 간다 이런 일이 있었겠다. 그리고 적절한 소재거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로 뭐 압박을 하거나 그럴 만한 거 만약에 근데 한다 그러면 면접관이 네. 누군가 던진다 그러면 네. 관생들의 많은 잔반과 뭐 잔반 처리 비용이 크게 지출된다는 사실. 여기에 실제로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숫자 감각도 확인하고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업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원 관리, 예산 관리, 뭐 비용 관리와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어필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면을 직업 윤리로 생각하고 꼽은 것인지 그것도 저는 좀 추가 질문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꼼꼼함, 성실함,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 사무행정 분야에 지원한 백승엽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네. 경영정보 시스템, 전략 경영론을 주강하며 기본적인 경영학 이론 지식을 쌓았습니다. 서울 메트로환경,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두 공기업의 밝아서 좀 인턴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사무 업무 구조 및 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저의 꼼꼼함으로 매일매일 수행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달력 플래너에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꼼꼼하네요, 정말. 저의 플래너를 쓰고 이 있네요. 꼼꼼한 습관이 사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좋다, 생각합니다. 핵심 포인트가 꼼꼼함, 그러니까. 성실함, 배려,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공항공사에 입사해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항공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공항공사인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목소리가 맑네요. 네, 목소리 맑고 잘 들리고 어떤 좀 이미지적인 어떤 부분에서 뭔가 성실하기도 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정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좋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좋은 컨텐츠를 좀 잘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플래너 궁금합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진짜. 저게 실체가 있는지. 근데 실체가 있다 그러면 많은 그 팀장님들이나 면접관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나 꼼꼼하게. 그렇죠. 네, 배려, 꼼꼼함, 성실 이렇게 했는데 경험이 있잖아요. 근무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일하면서 좀 칭찬받았던 얘기도 좀 해주고 어떤 성과를 좀 냈는지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칭찬을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백승엽 지원자를 만나서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